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제 그제 상승세가 나오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씩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새해 들어서 2월 들어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설도 지났고 설 전에는 이 설 이후에 좀 투자를 하자 이런 의견들 전문가분들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럼 설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용찬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해외 쪽에서는 조정이나 큰 낙폭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해외에서는 나온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들어와서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투자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하면은 계속 오르는 종목을 사지만 일단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소형주를 중소형주를 먼저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3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1순위 매수 후보는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또 배당 수익률까지 비슷하다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이죠. PER이든지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낮은 종목을 사는 겁니다. 또한 기업 가치가 비슷하다면은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사야 되는데요. 이제 외부 악재로 인해서 동반 폭락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중심해서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반도체라든지 5G 통신, 화학 같은 소재나 이런 부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덜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외부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을 중심해서 눈여겨보셔가지고 매수에 나서야 될 찬스가 되고 또 이런 그 매수 기법을 하락장에서 옥석 가리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같이 그럼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을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국제투자은행뿐만 아니라 ETF 펀드들 같은 경우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그린화라는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가 조정만 들어오면은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려고 그리고 투자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 구분에서 디지털화를 따로 떼어낸다든지 그린화를 중장기 성장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AI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종목들이 반등이 시작하면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큰데요. 또 여기에 선진국들의 M2 증가율이라든지 MMF 잔고가 워낙 고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가 조정이 좀 깊어진다면 그린화 그리고 디지털화 관련된 핵심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주가가 좀 하락하거나 조정받을 때마다 디지털 관련 종목이라든지 친환경, 그린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고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의견. 어쨌든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조용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이런 시장 좀 탄력이 떨어지고 지금 박스피에 약간 갇힌 듯한 그런 느낌을 기간은 너무 짧지만요. 네. 박스피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저가 매수 좀 해봐도 될까요? 저가 매수라는 말이 맞을까요? 이지수 때 저가 매수요. 네. 일단 지금 설 기간 동안에 앵커님은 세뱃돈 받으셨나요? 아니요, 많이 줬죠. 네, 이제 회수를 하셔야겠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또 회수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어떤 최근에 나왔던 강세 흐름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또 어지러운 국면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쵸.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이 금리의 상승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과열을 시키는 어떤 하나의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그동안 주도를 보였던 종목들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도 섹터를 사는 게 맞겠다. 이런 차익 매물이 보일 때 일단 그를 활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동안 비싸서 설 이후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설 이후에 조정 나오면은 당연히 비중 늘려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반도체고요. 그와 함께 또 잘 아시는 전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2차 전지부터 전장 부품들 이런 쪽은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기회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사는 것도 뭐 그런 것과 걔를 같이 한다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관련된 그런 소송, 만약에 그런 이슈들에서는 오히려 주가 조정 나올 때 더 사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그쪽 관련돼서 또 소송 얘기도 있겠지만은 또 화재 얘기도 나오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어떤 주가의 추세들을 뭐 크게 이탈시키는 영향은 나오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수요와 그리고 또 앞으로 여전히 확대되는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단기간의 눌림 목적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전체적인 추세를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를 봤을 때 그런 이슈들이 추세를 꺾을 정도. 어쨌든 이제는 전기차고 대세니까 그게 꺾일 정도의 이슈들은 아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떨어질 때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은 뭐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용찬 소장님께 우리 미국 시장 영향 많이 받으니까 미국 시장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상승 추세,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계속 최고치에 이렇게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으로 계속 이어갈까요? 네, 미국 증시를 보면은 S&P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다우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200 종목을 대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이외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 높고요. 이 때문에 세계 경제와 관련된 성장세가 뚜렷해지는 지금 아무래도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적을 보면 앞으로 3년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의 조정은 좀 짧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다우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의 집중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무래도 이번 시점에서 주식시장과 관련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ETF 펀드 같은 쪽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봤던 종목들,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 아니면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 좀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네, 그냥 사시죠. 심플하네요. 네, 지금 같은 기점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회복에 따른 변화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쯤이 아직 뭐 주가가 크게 뭐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항공주는 그런 변화가 좀 나오긴 하는데 항공 여행주나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보복 심리죠. 이런 쪽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생각을 하되 아직도 오늘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또 600명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약간 또 부담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담이 될 때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를 계속 이용해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또 이런 변화가 백신과 함께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쪽에선 주가가 또 반응을 하겠죠. 또 저희도 26일부터 백신이 시작이 된다고 치료 접종이 시작이 그렇죠.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시소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기회 요인들은 찾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설도 지났고 뭔가 우상향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조정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 좋은 종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뭐 HLB 같은 그런 종목은 좀 위험하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좋은 종목들은 조정 시에는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좋겠다,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